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을 만드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부자의 서재입니다. 오늘은 이만 좀 쉴게요 라는 책, 오늘은 이만 좀 쉴게요 라는 책을 오늘 함께 하고자 합니다. 손임찬 오가타 마리또님 지음, 그리고 이다영님이 그림을 그리셨습니다. 스튜디오 오드리에서 출판하였고요. 가까운 관계일수록 크게 된다. 사랑하는 사람끼리 다툼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몸과 마음이 가까운 만큼 사소한 생각까지 충돌하기 때문이다. 가장 친한 친구와도 작은 다툼으로 한순간에 틀어진다. 화해하여 관계를 회복하면 다행이지만 까딱하면 영영 돌이킬 수 없는 사이가 된다. 슬프지만 그것이 인간관계의 현실이다. 그중 가족은 특히나 갈등이 끊이지 않는 관계다. 가족은 내가 선택할 수 없으며 쉽게 떠날 수도 없다. 그런 관계에서 끊임없이 상처받는다면 잠시 멀어지는 것을 권한다. 따로 독립해서 지내는 것이 가장 좋지만 독립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자는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을 집을 벗어난 장소에서 보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최대한 마주치지 않는 전략인 셈이다. 그리고 가족과 떨어진 시간 동안 당신의 그릇을 넓히는 데 집중했으면 좋겠다. 당신이 그들을 품을 수 있을 만큼 마음의 여유와 경제적인 넉넉함을 갖추는 시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말이다. 물건이든 사람이든 사랑하고 아낄수록 그 대상의 작은 흠집만 나도 크게 아프고 상처받는다. 마찬가지로 가족도 지나치게 가까운 사이이기에 오늘도 당신이 밤을 지새워가며 고민한 건지도 모른다. 미우면서도 사랑하고 사랑하면서도 미운 관계다. 가족을 비롯해 친구, 연인, 친인척, 이웃 등 다양한 인간관계 안에서 서로를 배려하고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은 소중하고 의미 있는 일이다. 때로는 친해지는 것도 위험이 따른다.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지 않으려면 적당한 거리를 두면 된다. 수많은 사람들이 입을 모아 하는 말이다. 하지만 거리 두기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당신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 알아가는 과정에 있다고 가정하자. 대화를 통해 관계가 깊어진 사람이 있고 어느 수준 이상 발전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진전하지 않는 관계에 기대를 내려놓는 것은 쉽다. 문제는 애매하게 친분이 생긴 경우다. 마음을 허락한 상태에서 공격적인 말을 듣거나 잘못된 일이 벌어지면 냉정하게 판단하기가 어렵다. 믿었던 친구 혹은 동료와 사이가 틀어지면 그들에게 털어놓았던 고민거리는 모두 약점이 되고 심지어 내용이 변질되기도 한다. 상대를 향한 믿음을 바탕으로 오간 대화가 왜곡과 과장으로 바뀌고 부풀려져 날카로운 부메랑처럼 되돌아온다. 내가 그동안 털어놓은 진심들이 나를 깎아내리는 도구로 쓰이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한다. 내 약점을 알아도 그것을 존중해주는 친구가 있다면, 힘겹게 털어놓은 진심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 기쁘고 감사한 일이다. 다만 그런 사람은 드물고 그렇기에 새로이 친분을 맺을 때 나를 어디까지 드러낼 것인가를 고민한 뒤 조심스럽게 대화해야 하는 우리의 현실이 참 안타깝다. 모두에게 해명할 필요는 없다. 나는 한때 정기적으로 독서 모임에 참석했다. 친구들을 만나도
늘 비슷한 이야기만 나눈다는 아쉬움이 있었고, 나를 색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나와 다른 사람의 일상과 이야기가 궁금했고,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 새로운 나를 발견하고 싶었다. 독서 모임에서는 참가자들과 자유롭게 생각을 나눴는데, 이따금 토론을 하다 보면 이 사람 참 괜찮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 즐거웠다. 타인의 생각에 단편을 듣는 건 한 편의 글을 읽는 것과 같았고, 그 사람의 삶을 엿보는 건 한 권의 책을 읽는 것과 같았다. 물론 유쾌한 일만 있는 건 아니었다. 이야기의 결말이 매번 동화 같은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 누군가는 나의 가치관을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았고, 다른 누군가는 나의 일부만 보고 편견을 가졌다. 관계가 틀어지는 건 한순간이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과는 더 깊이 알기도 전에 멀어지는 일이 발생한다. 친분을 나누는 기준은 그 사람의 됨됨이가 아니라 내 편이냐 아니냐 하는 1차원적인 판단이 된다. 선입견과 평판, 그로 인해 형성되는 분위기는 집단에 악영향을 미친다. 누군가에 관한 안 좋은 소문이 퍼지면 그것이 진실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사람보다 곧이곧대로 사실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훨씬 많다. 오해를 기반으로 하는 대화는 쉽게 풀리지 않는다. 나의 평판을 깎아내리는 일은 되도록 만들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만, 설령 누군가 나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험담한다고 해도 애써 그를 붙잡을 필요는 없다.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반드시 평판 관리를 하고 싶다면 다수에게는 그들이 보고 싶어하는 모습을 노출하라. 나의 진심, 솔직한 모습은 소수의 사람들에게 전달하면 된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하는 사람의 심리. 범죄 심리학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세뇌시킬 때 자기 반성을 하게 만든다고 한다. 이 모든 상황이 너 때문에 벌어진 일이니 너에게 책임이 있다 라는 식으로 폭력을 합리화하며 상황을 통제한다는 것이다. 서점에 가면 베스트셀러 코너에서 심리학 책을 많이 만날 수 있는데, 이런 책들이 꾸준히 사랑받는 이유는 그만큼 내 마음 혹은 다른 사람의 심리 상태가 인간의 보편적인 관심 주제여서가 아닐까? 앞서 언급한 범죄 심리학 사례처럼 우리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세뇌시키는 상황을 흔히 직면한다. 인간관계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인 사람은, 이른바 을에 해당하는 사람은 문제의 책임을 본인에게 전가한다. 쌍방의 문제거나 가해자의 결함으로 발생한 일인데도 피해자는 자신의 잘못이라며 스스로를 몰아붙인다. 게다가 갑의 위치에 놓인 사람은 상대방의 그런 태도를 바로잡으려 하지 않고 계속 이용하려 든다. 때로는 적극적으로 그런 생각을 심어주기까지 한다. 이것이 바로 가스라이팅이다. 만일 누군가와 이런 관계가 형성된다면 상대에게 자비를 바라기는 어려울 것이다. 당신이 굽히고 참을수록 그는 자신감을 얻고 기고만장해지기 때문이다. 누군가 당신을 통제하려 들 때 당신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단호해지는 것이다. 무시나 단답. 아, 그렇군요. 네, 그렇네요. 무미건조한 반응을 보이는 편이 좋다. 반응하지 않으면 상대는 당신에 대한 흥미를 잃을 것이다. 상대가 아무리 당신에게 문제의 책임을 전가해도 스스로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자책하지도 마라.
그 사람의 말을 대충 듣고 흘려보내서 나에게 아무런 영향력도 갖지 못하게 해야 한다. 누군가 나보다 우위에 있는 것 같다고 해서 겁내지 마라. 성별과 지위, 나이를 막론해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친구도 연인도 모두 동등함을 전제로 관계를 맺어야 한다. 상대가 나보다 어리다고 푸대접해서는 안 되고, 상대가 나이가 많다고 무조건 대접할 일도 아니다. 서로 배울 점은 배우고 고칠 부분은 고치며 함께 맞춰가는 것이 관계의 기본이라고 믿는다. 다른 사람의 하이라이트 씬과 비교하지 말 것. 세상에서 가장 쓸데없는 감정 낭비가 자신과 남을 비교하는 것이다. 물론 나 또한 이따금 타인과 나를 비교하며 열등감을 느끼지만, 그런 비교는 현재의 위치에서 더 분발할 수 있는 동력으로 삼는 수준에서 그치지 그 이상으로 넘어가진 않는다. 비교가 과하면 자책이 심해져 상처받고 괴로울 뿐이다. 그리고 남들과의 비교가 무의미한 가장 큰 이유는 당신이 선망하는 타인의 모습이 그 사람의 하이라이트 씬이기 때문이다. 정교하게 계산된 각도와 구도로 찍은 그런 보정까지 한 사진 속 타인의 모습과 평소 나의 초췌한 모습을 비교하는 것은 애초에 잘못된 일이다. 그리고 모순적이게도 인간은 자신에게 없는 것을 서로 부러워하면서 산다. 남과 나를 저울질하면서 혼자 상처받지 말고 오늘 내가 일구어낸 일에 감사하며 그것들을 사랑하는 연습을 하자. 다른 사람을 부러워한다는 것은 당신이 그가 가진 어떤 특성을 동경한다는 것이다. 그 사람이 되길 원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특성을 추구하고 자신만의 개성으로 녹여내면 된다. 밑바닥에 있는 사람에겐 올라갈 일만 남았다. 어느 정도 올라간 사람은 그 상태를 유지하기만 하면 된다. 받아들이기에 따라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어차피 나아가야 한다면 스스로가 믿는 그 길을 천천히 나아가자.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하는 편이 누군가를 부러워하는 일보다 훨씬 더욱 생산적이지 않을까?